자, 계속해서 이제 관리 계획의 내용 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나서요, 여기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해서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개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 시험과 직결됐던 게 용도 구역이 있었죠. 뒤에 결정권 이런 거 할 때도 중요 이슈가 되는 게 개, 시, 수, 도입이라고 해서 용도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와 공원을 만드는 것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래서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등을 도시 구운 계획 시설, 그리고 도로 설치 사업 등을 가리켜서 도시 구운 계획 시설 사업이라 불렀었고요. 이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특히 기반 시설 세 가지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반 시설 겁나 빠르게 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법,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다루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관리계획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바로 비교해서 개시, 수도, 입이라고 하는 머리를 따서 외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엿먹으라 문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관리계획 아니고요. 아직 안 나왔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관리계획의 범주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이 관리계획은요, 절차가 입안해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거죠. 확정지는 것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입안과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앞에서 기본계획은 수립과 승인, 수립과 확정,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과 승인, 뭐 이런 구조로 된 데 비해서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에서 먼저 입안에 관한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입안의 제한이라고 해서, 자, 이 관리계획 입안은요, 시정, 군수 등과 같은 행정청이 관리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얘기는 용도 지역을, 용도 지구를, 용도 구역을, 기반 시설을,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이런 것들 다 행정청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입안이라 불러요. 주민은요, 입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한테 입안권을 주어하면, 제가 아까 용도적 중에 제일 돈 되는 게 중심상업적이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 땅을 중심상업적 하자고 할 거야. 그래서 모든 관리계획에 대해서 입안 자체는 안 되고요. 대신 관리계획 중에서 주로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관리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해달라고 데모하는 거, 부탁하는 거, 시위하는 거, 바로 입안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대신 논의의 전제가 관리계획에 뭐가 있어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또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용도 구역,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이렇게 5개가 중심이 되는데, 용도 지구 중에서 미리 하나 외우실 게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산업, 유통, 산업유통, 산업유통, 산업유통. 유통은 이제 상업에 관한 개념이고, 산업은 공업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공장 같은 거 많이 짓게 좀 개발을 시켜달라. 뭐 이런 식의 논리구조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 한번 외우겠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래서 나중에 개발진흥지구는 5개로 용도지구 파트에서 구분되는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일단은 자,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된 관리계획이 뭐가 있냐 했을 때, 자, 기반 시설의 설치성 계량, 마을 전체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된 마을 전체가 상업이나 공업이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도 약가 이런 기반 시설 등을, 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겁나 빠르게 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할 쟁점 이렇게 가십시다. 주민은요, 관리계획 일부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주민은 보니까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민은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다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제안의 범주입니다. 모든 관리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제한할 수 있고요. 지구단위계획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 문제,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계량 지구단위계획 외에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29회인가 30회 나왔던 문제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동의요건이에요. 자, 우리 동네에 공항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걸 이제 우아하게 법적으로 공법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걸 갖고요. 기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어떤 미친놈이 이게 이제 공항에 들어갈 여러분의 땅이 없어. 근데 공항 설치해 주세요 했을 때 아저씨 왜 그러세요? 라고 해서 쌩깔 수는 없습니다. 한 주민이 제안하면은 당연히 검토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민은 자, 이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계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기준점은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동의 받아야지 주민들이 다 몰려가서 학교 늘려주세요, 도로 확장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은 기반 시설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다시 갑시다. 주민은 기반 시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슈, 기반 시설 겁나 돈 많이 들어가. 그래서 압도적인 동의, 바로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뭐가 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해서 결국 기반 시설만 정확히 외우면 나머지 모르면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 물어보는 문제 이미 나왔었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상당히 이름 긴데 하여튼 이거 나왔었고, 지금 남아있는 포인트가 이게 하나 빠져 있어요. 자, 우리가 면적 5분의 4 또는 면적 3분의 2라고 되어 있었는데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국가 면적이 30%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의 70%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그랬을 때 5분의 4 동의 못 받잖아요. 자, 기반시설 제한은 5분의 4 동의 못 받아.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마을 면적의 70% 부분에 대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등을 제한을 할 수 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국공유지 면적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서 보게 되면 자,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너무 변수가 많아. 어디는 제외하고 어디는 포함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건 불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접근하는 방법, 자, 포함되는 것, 제외되는 것 이렇게 외우십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떠다? 바로 자,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게 도시개발법에서 제외되는 거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 나왔던 영역은 바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국제도포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국제도포. 자, 국제도포, 국토계획법에서는 제외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반의 제한 지금 3년 사이에 두 문제가 구성이 됐던 영역 나름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런 이반의 제한을 들은 비용 등은 제한자에게 뭐 전가시킬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사로 붙일 건데, 일단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3년 동안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공법은 시험 범주가 다른 과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답이 되는 주제를 정확하게 외우지 않게 되면 그 지문의 홍수에 빠져서 작살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입안의 제한 등 관련해서 하나 보셨고,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절차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나요? 예. 이거 얘기하려면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 일정한 토지 적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최근 5년 사이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어떻다?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쟁점이에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2반 1로부터, 아니, 생략 필요 없고, 뒤에 생략 할 수 있다. 관리객도요, 그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엄청난 규제 변화, 땅값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등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정하게 이 복잡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모대와 20몇 개씩 나와 있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쟁점들 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쟁점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5년, 5하고요. 지구 단위계 관련해서 지라고 해서 시험 지문에 5년이라든가 지구 단위계 이런 말 나오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텀 사이 2번 정도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5지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개념이 이런 식이네요. 자, 관리계 2반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최근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다.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했다. 또는 겁나 빠른 관리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은 각종 절차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자, 지금 현 정부, 뽑았던, 대선이 있었죠.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지 기반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 오지가 뭐냐? 5G다, 5G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뭔 소리야?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 기술인가요? 통신망 기술이라고 하는 게 3G가 있어. 뭔지 몰라. 그 다음에 4G라고 해서, 4G는 뭐냐면, LTE, 이렇게. 그 당시 겁나 빠른 게 LTE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5G 또는 5G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공식을 만든 거예요.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왜 5G라고 할 수도 있는데 5G라고 했을까? 겁나 빠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셔야 돼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5G, 5년 이내 하고요. 지구 단위계 운운하면 어떻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 그동안 시험 지문은 대부분 지구 단위계 운운한 부분이 구성이 됐었고요. 왜 5년 내 이걸 쟁점을 삼아야 되냐면 기본계획 파트에서 5년 내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관리계획 2반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겁나 빠른 거 오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제요. 자, 이제 결정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계획은요, 2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슈, 결정권자. 이것도 5년 동안 한 2~3번 출제가 됐으니까 겁나 중요하지. 자, 일단 논의의 전제가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시도지사가 원칙입니다. 시도지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관리계획 결정자 원칙은 내 시험에 내면 출제 오류거든요. 나중에 분석을 통해서 따로 외울게. 도시자연 공원구역이라고 하는 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용도구역 얘기 있었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 수도, 입해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교제 최소구역. 그래서 입지 교제 최소구역은 원칙에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내릴 수가 없어요. 안 보이네. 자, 이쪽을 요렇게 가서 한번 가볼까요? 해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다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점포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외도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험이 못 내니까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 필요 없고 개시수는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는 예외 항목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간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바로 누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구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 결정 관련한 내용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권자 원칙은요 시도지사인데 원칙은 따져 물을 거 없어. 자, 그 중에 하나 별 큰 영향가 없는 거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원래 관리계획은요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아까 오지 생략할 수 있다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 급한 거야.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바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하게 된다. 시험에 나와도 답이 되는 질문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되는 주제가 뭐냐 해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관리계획, 중앙정부,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획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을 한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 사연 겁나 길어요. 필요 없고. 자, 우리가 관리계획은 위반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체계가 이런 식이야.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그 위에는 도지사가 결정을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거 쓰면 안 돼. 자, 이 위반을 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스스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스스로 확정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은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묶어서 부를 때 어떤 표현을 쓴다? 시도지사.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는 건 시장군수가 결정한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관리계 겁나 중요해. 뭔 소리냐? 위반을 할 때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라고 국토부 장관, 도로 이쪽에 봅시다. 용도적 이렇게 합시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다면 그때는 체계상 밑에 있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한두 번 보시면 금방 알아. 시험 문제 포인트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가화 조정구역 나와있죠. 분석하지 마시고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다시 갑시다. 용도구역에 뭐가 있었어?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거,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원칙이 없으니까 시험상 의미가 없고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중앙정부의 한 부서의 장인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같은 경우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의미 새기지 마세요. 법체계가 좀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분석하면 답이 안 돼. 그냥 시험용이니까 그냥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거, 바닷가를 관리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용도구역에 개, 시, 수도, 입 5개 있었죠. 그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험에 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국토부 장관 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개판이야. 법조문에 특정을 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고 남아있는 거 개, 시, 수도, 입 중에서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이면은 여기 예외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물론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되지만은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떻다?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라는 개념도 어떻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 결정권자 하나의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슈. 자, 이게 이제 최근 절차, 자, 31회 때 나왔던 지저분한 문제 두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질문 보다 보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러다 치고,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거,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어떤 토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전, 왜 높이 제한자를 겁내 빠르게 바꾸고자 할 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등은 주로 뭐냐면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용도 제한까지 규제하는 것이었고,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 것은 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외 추가적으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원래 높이 제한은요, 건축법에 따른 절차, 그래서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만 안 보이는구나. 다시 이렇게 봐야 되죠. 이렇게 그림을 바꿔서 다시, 자, 지구 단위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외에 모두 높이 제한도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원래 이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규제하는 거냐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다시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만 하게 되면 아까 우리 한번 나왔던 단어 있었죠.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높이 제한에 관한 부분은 자, 건축위원회에서 원래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지구단위 계획 안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포섭이 되기 때문에 이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하여튼 구질구질한 걸 갖고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얘기 중간 보지 마시고요. 앞에서 오지, 겁나 빨라 해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는 지구단위 계획할 때 지자입니다. 한편 지구단위 계획은 높이 제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시정서 위반했을 때 시정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법정체계상 앞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 시설까지 다 소화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공부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것이 아무래도 주요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물어봐 버리면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 또는 이제 원래 높이 제한은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이런 내용까지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셔 가지고 정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깊은 의미를 뭐 새긴다 한들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고요. 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뭐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 주연 이슈들 끊어가시, 이거 다 외워봐봤자 1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야 해서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양들이 그렇게 많아서 힘들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건축계획 공동심의, 자, 주어 수로 끊어서 읽어가는 지혜 필요합니다. 자, 한편 이건 더러웠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할 때, 우리가 앞에서 그동안 시험에 주로 다뤄졌던 것은 입안할 때, 오지 들어가면 다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관리계획 결정할 때요. 자, 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자, 일정한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 일정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한번 나왔는데 이건 별 의미 없는 것. 자, 요거는 우리 학개론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있었잖아. 부동산 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안전성의 원칙 이런 표현 쓰면서 안전성의 원칙이란 표현은 항상 거래 사고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도 사고 들어가면 이건 안전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29회 때 13회 때인가 구성이 되고 쓰레기 같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차 생략도 또 이거 한번 기어 나왔다고 해서 수험생들 뒤지게 그냥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읽어봐. 자, 그 무리한 짓거리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석해 드려서 보여드리는 이 내용들은
거의 20년 가까운 출제 전경들을 다 분석을 한 거야. 그런데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손 못 댑니다.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쉬운 것들을 잘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정이라는 개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효력 발생.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국이 뭐 하자는 거였습니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물론 지구단위 계획은 높이 제한까지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 관리계획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원칙이 됐든 예외가 됐든 관리계획 결정이 되게 되면은 지도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걸 지형도면에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은 항상 그 다음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맨날 시험에 나올 때 유치하게 뽑을 때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옳게, 또는 이제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등고선까지 써가고 높이까지 보여주는 것을 지형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시기 하나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출제 이슈. 자,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제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존 토지의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였던 토지가 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관리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자 150%가 됐다.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야. 그러면 자 기득권, 기존에 건물 지었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건물을 깎아야 되냐? 상관없어. 기득권은 당연히 보호가 되게 된다. 그러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당연히 기득권은 보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저런. 근데 이제 기득권 보호 있어. 특례라고 해서 수많은 법조문이 있어. 그래서 외울 게 뭐야? 자, 너무 어려운데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라고요?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 드릴 때 설명 자세히 드릴 텐데 일단 외우셔야 돼.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10년 동안 3번인가 4번 나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 다만 자 공법은 이렇게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처럼 중요한 것들만 외우기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애써 멋지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와. 시가화 조정구역. 중간 보지마. 중간 보면 얘기에 취해서 쓰러져.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 받아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 없이도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장난 한다고.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뜨면 어떻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결정에 관한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케이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케이스,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뭐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거 따로 외우고 들어가. 이거 하나만. 그리고 자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토부장관 위반한 관리계획은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거 시장구수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32대 때 개쓰레기처럼 문제 구성했던 거 지구단위계획 나오게 되면 공동심의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내용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나중에 우리 예상문제 내용을 뽑을 때는 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보실 일이야. 지금 뭐 설명드린다고 해서 외워지지도 않고 외울 수도 없어요. 그냥 시가화 조자 다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는 높이 제한 때문에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절차 생략은 중요한 쟁점 아니고 쓰레기 같은 문제였고 효력 발생,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관리계획 결정하고 효력까지 발생했습니다. 자, 하나 남아있는 거 있었죠? 기본계획 파트에서도 5년마다 재검토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관리계획도요, 5년마다 재검토. 예, 마지막 쟁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요, 시장고수 등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 그럼 이제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문제는 그거죠. 재검토해서 뭐 어쩌란 얘기냐라고 했을 때 뭐 잘해야지. 근데 뭘 잘해? 앞에서 우리가 계획의 체계를 공부하셨어. 자, 굳이 순서 매기면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을 했는데 이게 자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어떻다 이것을 정비를 해야 할 것인데 정비 잘하면 더 이상 따져 물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 개판으로 일을 하더라 라고 했을 때 답을 외워야 돼. 조정 요구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시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외우고 들어가야 돼.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에서 개쓰레기처럼 일 처리를 하게 되면 누구 시장에서 윗대가리가 누굽니까? 바로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어떻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정리해볼까요? 도지사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일을 똑바로 못한 거야. 재검토할 때 바꿔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시장 군수에게 기한을 정해서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재검토 잘해야 되는데 잘 안 했을 때 바로 시장 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8회인가 나왔었죠. 28회 때 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외울 게 뭐라고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는 명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조정이라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정도가 관리계획 총론에 있어서 주요 내용 위반과 결정의 과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